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개념과 보상되는 조건, 그리고 어떤 게 보상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되어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어떤 걸 보상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한 보험 상품인데요. 처음 배상책임보험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험이 판매가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개인들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되는 배상책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처음 이 상품이 나왔을 때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슈퍼보험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너무 광범위하죠. 내가 출퇴근하다가 혹은 산책하다가 아니면 지인과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신다든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기에 보상되는 사고도 정말 많겠죠.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자녀 배상책임 특약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담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관련된 사고들, 또 두 번째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된 우연한 사고. 오늘은 주택에 관련된 사고보다는 일상생활에 기인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누수사고와 관련돼서는 다음 편에 영상을 촬영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자녀 배상책임 특약 다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대동소이하고요. 일단 이 세 가지 보험의 특징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되고요. 특히 여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이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고모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중요한 부분은 나와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자녀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우리 자녀가 되겠고요. 자녀에 대한 보호 관리자는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피보험자가 되십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족 일상 배상책임 특약, 자녀 배상책임 특약을 저희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고요. 일배책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 중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공을 차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놀이기구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 던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동호회 활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다른 보행자를 충격시키거나 자전거와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상이 되고, 학교나 아니면 주말에 지인들과 공놀이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보상이 됩니다. 또 우리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문다든지 아니면 목줄이 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다가 다른 사람이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다친다든지 우리 애완동물 반려견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것도 보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깅, 줄넘기, 다양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행하시다가도 다른 사람과 충돌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 핸드폰이든 카메라와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고요.
레저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멋지게 내려오시다가 다른 스키어나 보더와 함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담보가 됩니다. 또 지인들과 골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친 공이 선행 플레이어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가 휘두른 골프 드라이버에 우리 지인들이 다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담보가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란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죠.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을 보상하는 보험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보상 범위도 제일 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는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게 담보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이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크게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뒤에 말씀드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 사고들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건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보상이 된다면 보험의 제도 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보험으로 담보하기엔 그 사고의 내용이 너무 위험하고 범위가 커서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기에 보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사고와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녀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 대동소이하고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등과 같은 고의 사고들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지진, 핵 원료에 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이 너무 크고 담보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이런 사고들까지 다 보험사가 담보가 된다고 하면 보험사는 망하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업이나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서 가중된 배상 책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한테 10억을 줄게요 하고 약정을 맺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10억까지도 물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런 가중된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우리 가족들끼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지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방문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상 책임이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 책임,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재물을 빌렸습니다.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흔히들 우리 렌탈에서 뭐 정수기, TV, 뭐 침대 이런 것들을 많이 빌려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다가 그 물건을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건 아니니까 당연히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더라도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한테 빌렸던 뭐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등도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놀러가서 호텔이나 모텔, 리조트 같은 곳에서 비치되어 있는 전화기, TV 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 그런 곳에서 사용하다가 파손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단서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요. 피보험자 지시에 따른 폭력, 폭행 행위 등과 같은 사고들도 배상 책임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고의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흔히 뭐 조폭들도 이 보험 다 가입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 다음에 보험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시면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등과 같은 소유사용 관리에 기인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오토바이, 킥보드 이런 부분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티클, 전자파, 벌가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손해나 사고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그 범위를 확정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보상하는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개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험, 우리 건강보험 안에 특약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 아니면 화재보험 안에서도 특약으로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담보가 있는지 모르실 때는 우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내가 이런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적은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1억 원까지 보상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 정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어떤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중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일상생활 중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